자, 위험물 산업기사 2019년 1회 실기시험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다음 한론 소화 설비 방사 헤드의 방사 압력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한론 2402는 0.1메가파스칼 이상, 그리고 한론 1211은 0.2메가파스칼 이상. 물론 이제 기왕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론 2402 하면 첫 번째 숫자가 의미하는 거는 탄소의 개수고, 그 다음에 불소, 플루오린이 4개, 그 다음에 브롬이 2개, 이렇게 화학식을 쓸 수 있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111하면 CF2ClBr 이렇게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내 탱크 저장소의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선단 설치 기준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을 채우시오. 이것도 역시 법에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통기관의 선단은 건축물의 창, 출입구 등의 계급으로부터 1m 이상 떨어진 옥 외의 장소에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되 인화점이 40도 미만인 위험물이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할 것, 떨어뜨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화점이 11도이며 흡입 시 시신경, 바로 이 시신경이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시신경을 마비시키는 물질의 명칭,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지정 수량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시신경과 관련된 물질 하면 시험에서는 메틸알코올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알코올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CH3OH라고 하는 이 메틸알코올은 30ml만 마셔도 시신경을 자극을 해서 실명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메틸알코올의 경우는 역시 인화점이 11도가 되겠고요. 이에 반해서 에틸알코올 같은 경우는 C2H5OH가 돼서 얘는 인화점이 한 13도. 이게 이제 우리가 마시는 술의 원료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둘 다 지정 수량은 400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황린의 연소 반응식을 쓰시오. 그러면 황린하면 P4가 되겠고, 연소한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의 경우에는 산소와 만나면 얘는 플러스 5가로 작용하고 마이너스 2가로 작용해서 각각의 절대값을 상대방 아래첨자에 써주게 되면 결국은 P2O5라고 하는 오산화인이 만들어지죠. 결국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하게 되면 P2O5라고 하는 오산화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4개니까 맞춰주기 위해서 2배 하는 거고, 산소는 5-10 10개니까 5배에서 5-10 이런 식으로 연소 반응식을 우리가 완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 탱크 외의 5개 저장 탱크에 다음의 물질을 저장하는 경우 저장 온도 기준을 각각 쓰시오. 자, 디에틸에테르 같은 경우에는 30도씨 이하, 아세트알데히드는 15도씨 이하, 산화프로필렌 역시 30도 이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 공지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역시 이것도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5개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 보유 공지는 지정 수량 500배 이하가 3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m, 그리고 9m, 그리고 12m, 15m.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외우기 쉽게 하려면 이제 3m, 5m, 그리고 9m, 12m, 15m인데 다 3에 3이는 3, 3이는 6, 3, 3, 5, 3, 4, 12, 3, 50 이렇게 되는 건데 요 두 번째 500배 초가 1000배 이하만 6m가 아니라 5m다. 그러니까 3단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개 탱크 저장소 보유 공지는 3단 공식. 지정수량 500배를 기준으로 500배 이하는 3m 이상, 500배 1000배 이하는 5m.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단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째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틸렌을 염화고리 촉매에 산화 반응시키면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건 바로 에틸렌 직접 산화법을 통해서 CH3, CHO라고 하는 아세트알데히드 특수인화물의 일종입니다. 여기 이제 지정 수량 50리터가 되겠고요. 시성식은 바로 뜻이 뭐죠? 성질이 보이는 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CHO, 알데히드기를 가지고 있는 시성식이 되겠고요. 증기비중 구하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분자량에 대해서
공기의 평균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분자량 계산해 보면 탄소는 10이고 수소는 1자리가 3배 있는 거고 10이고 1이고 더하기 16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값은 44가 분자량이 나오는데 이 44를 공기의 평균 분자량 28.84로 나눠주게 되면 약 1.52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기 비중은 1.52가 되겠고요. 자, 이제 8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5류 위험물인 트리니트로톨루엔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우선 트리니트로톨루엔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벤젠 핵에다가 이렇게 CH3 메틸기가 취한된 게 톨루엔이고 그리고 135 위치에 니트로기가 취한된 경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모체가 돼서 톨루엔이 되는 것이고 135 위치에 니트로기가 3개가 취한된 거니까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되겠습니다. 구조식은 이렇게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조 과정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C6H5CH3라고 하는 톨루엔에다가 요거를 이제 질산하고 반응을 시키는 거죠. 질산, 3몰의 질산하고 어떻게 시키냐면 니트로화 반응을 시키는 겁니다. 니트로화. 이때 니트로화 시킬 때 당연히 황산이 같이 반응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트리니트로톨루엔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탈수 반응,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조 과정은 이제 그 톨루엔 1몰하고 3몰의 질산을 반응시키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산암모늄 800g이 이게 바로 질산암모늄이 되는데 폭발하는 경우의 반응식이다. 발생 기체의 부피는 표준 상태에서 전부 얼마인지 구하시오. 자, 표준 상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0도씨 1기압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는 건데 지금 질소, 산소, 수증기 세 가지를 다 부피를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먼저 질소에 대한 부피 먼저 구하면 800g 질소라고 했고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쳐드린 방식대로 풀어보는 거죠. 자, 얘를 먼저 1몰의 질소로 바꿔주는 거죠. 일단 주어진 값은 항상 몰수로 바꿔줘야 돼요. 자, 1몰의 질소는 질산암모늄이죠. 질산암모늄 NH4 NO3 이렇게 되는 거죠. NH4 NO3. 지금 문제에서 질산암모늄 800g 폭발한다고 했으니까 자, 1몰의 질산암모늄 분자량 계산하면 80g 되겠습니다. 80g NH4 NO3. 자, 그래서 주어진 값을 몰수로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몰이 반응할 때 2몰의 질소가 나오는 거죠. 자, 2몰의 질산암모늄이 반응하면 2몰의 질소 가스가 발생하고 이렇게 약분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부피로 구하는 거죠. 얘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부피. 바로 1몰의 질소는 표준 상태라고 했으니까 22.4리터 질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224리터 질소가스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역시 800g의 NH4NO3 질산암모늄을 가지고서 자, 똑같은 방식으로 얘가 1몰일 때의 기준으로 바꿔주는 거죠. 역시 이 경우는 80g 이렇게 약분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몰의 질산암모늄이 폭발하게 되면 1몰의 산소가스가 나오죠. 그래서 2몰의 질산암모늄이 반응하면 1몰의 산소가스가 나오는 거고 이때 1몰의 산소는 역시 22.4리터 산소.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본 값이 바로 산소가 112리터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수증기. 자, 800g 똑같은 방식이죠. 항상 주어진 값을 뭘로 바꾼다? 몰수로. 그래서 얘를 1몰에 NH4NO3. 그래서 역시 분자량 80g NH4NO3 약분해주고 자, 이 경우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지금 수증기의 리터니까 수증기의 리터로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수증기의 몰수로 먼저 바꿔줍니다. 그리고 밑에는 얘하고 약분될 수 있는 질산암모늄이 나와야 되겠죠. 자, 보시면 2몰일 때 4몰이 나오죠. 2몰일 때 4몰 약분되고 역시 이제 이 경우는 리터수 산소 수증기로 갈 수 있죠. 밑에는 약분될 수 있는 수증기 1몰은 22.4리터. 그렇게 해서 구해 보니까 448리터. 이거 전체를 다 더해 주게 되면
784리터라고 하는 부피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784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반 시 제6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유별 위험물을 모두 쓰시오. 자, 모두 쓰라고 하니까 되게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이거 제가 여러 번 쓰죠. 1, 2, 3, 4, 5, 6류 혼재 기준 4, 2, 3, 5, 5, 2, 4, 6, 1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6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유별 위험물은 제 1류 위험물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11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2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황화린의 종류 3가지를 화학식으로 적으시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황화린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는 거죠. PS. 자, 3가지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4, 2, 4, 3, 5, 7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 이렇게 3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유황 100kg, 철분 500kg, 질산염료 600kg의 지정수량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배수의 합을 구할 때는 지정수량분의 저장수량이니까 유황은 지정수량이 100kg고 저장수량이 100입니다. 철분이 지정수량이 500kg죠. 500kg분의 역시 500kg 저장량이고 질산염료는 지정수량이 300kg고 역시 600kg. 자, 이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 지정수량 배수는 4라는 값이 나오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인화알루미늄입니다. 인화알루미늄 AlP가 되겠죠. 자, 이게 물과의 반응식을 쓰라고 하는데 H2하고 반응하게 되면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H2O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서 이 수산기는 금속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금속, 알루미늄과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플러스 3가고 수산기는 마이너스 1가고 각각의 절대값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AlOH3라고 하는 수산화 알루미늄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남는 P와 H가 만나서 이제 포스핀 가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양쪽의 계수를 맞춰보니까 이쪽에 알루미늄이 하나고 인이 하나씩이고 산소가 3개니까 3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수소는 6개 되고 여기서 3개 더하기 3개 하면 6개.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카바이드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셔야 됐어요. 카바이드는 탄화칼슘이고 3류 위험물이죠. 자, 그러면 CaC2라고 하는 탄화칼슘과 물이 만났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산기가 금속과 만나서 CaOH2라고 하는 수산화칼슘이 만들어지고 이때 아세틸렌 가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아세틸렌 가스 연소 반응식. 자, C2H2가 만약에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한다. 당연히 CO2와 H2O가 만들어질 거고 양쪽의 계수를 맞춰보면 탄소가 2개니까 2배 하고 수소가 2개인데 2개 맞죠? 산소는 2는 4, 합이 산소 개수가 지금 여기는 2개인데 여기는 2는 4하고 하나하고 하면 이게 5개가 되죠. 그럼 결과적으로 2분의 5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다 2를 곱하게 되면 2몰의 아세틸렌은 5몰의 산소와 반응을 해서 4몰의 CO2와 2몰의 수증기를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문제에서 1번. 동영상에서는 먼저 실험에 사용할 중크롬산 암모늄, 과염소산 칼륨, 그리고 염소산 나트륨을 한 장면에서 화학식으로만 보여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상상을 하셔야 돼요. 요 각각을 화학식만 딱 보여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실험자가 3개 샤알레에다가 샤알레 납작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분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등적색, 뭐 제가 표현은 등적색이라고 했지만 아마도 오렌지 색깔 계통. 그 다음에 2가지는 백색 분말을 담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그 분모 주소하는 장면, 그 분모기로다 이제 뿌리는 장면을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이때 가번 색깔이 나머지는 백색인데 하나만 등적색 또는 오렌지색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물질의 명칭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인류 위험물은 대부분이 다 백색 분말 또는 무색 결정,
근데 이제 그 중에 예외가 있죠. 과망간산 칼륨은 흑자색, 그리고 중크롬산 칼륨은 등적색. 그러니까 당연히 등적색이라는 얘기는 이 중에서 셋 중에서 중크롬산 암모늄이라는 얘기고, 당연히 중크롬산 암모늄은 지정수량이 얼마가 될까요? 중크롬산 염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등급으로서 지정수량은 1000kg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풀이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상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창고가 있는 거예요. 창고가. 제가 이제 여기다 옮기진 못했는데, 오른쪽 창고에는 칼륨이 저장되어 있고 왼쪽 창고에는 CO2, 이산화탄소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스가 누출되면서 이 칼륨 쪽으로 유입됐다. 그래서 폭발하는 경우를 이제 그 CG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식으로. 그랬을 때 이때 폭발 반응식 쓰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CO2하고 칼륨이 만나면, 칼륨의 경우에는 CO2하고 반응을 한다 그랬죠. 어떻게 됩니까? K2CO3 그리고 탄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를 각각을 이제 반응식을 연결해 보면 이제 4몰의 칼륨은 3몰의 CO2와 2몰의 탄산 칼륨 그리고 탄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만들어진 탄소 때문에 폭발 연소하게 되는 거죠. 자, 칼륨을 소화하는데 적응성 있는 소화 설비 한 가지만 쓰시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또는 탄산수소 염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동영상에서는 측정 용기에 미지 시료를 붓고 뚜껑을 닫은 후 점화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 실험은 무엇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인지 쓰시오. 이제 아무래도 요거는 여러분들 좀 또 역시 상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액체류를 갖다가 어떤 측정 용기에다가 붓는 거예요. 붓고 나서 어떤 점화 장치를 이용해서 불 붙이는 장면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거는 사류염물 중에 인화점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이제 이렇게 두 개 비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렇게 화학식을 써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화학식을 썼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화학식을 보면 이 경우는 바로 글리세린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되고요. 이 경우는 바로 스티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야 됩니다. 이제 글리세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판 중에 수소 대신에 수소 3개 대신에 OH 히드록시기가 치환된 경우, 이게 바로 이제 글리세린이 되겠고, 이게 이제 글리세린이죠. 그 다음에 스티렌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벤젠 핵에 이런 식으로 비닐기가 치환된 경우, 나머지는 수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셔야 되는데, 자, 물이 담긴 두 개의 비커에다가 하나는 글리세린을 넣어주고 하나는 스티렌을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막 유리막대로 저어줍니다. 근데 이제 요 첫 번째 비커, 가비커에서는 섞이는 걸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층분리가 생기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느 게 수용성이고 어느 게 비수용성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이 나비커에서 층분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연히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가품명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물에 섞이는 건데, 글리세린은 바로 이제 3석유류 수용성이 되는 거고, 나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2석유류 비수용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3석유류 수용성의 지정수량이 4,000리터가 되겠고, 이제 3석유류. 그리고 이제 그 나번 지정수량 같은 경우에는 1,000리터 스티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먼저 판매 취급서라는 글자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 내부를 쭉 투영하면서 이제 배합실을 보여주게 되는데, 당연히 판매 취급서의 배합실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배합실의 바닥 면적은 얼마를 해야 되는가?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6제곱미터 이상 1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벽의 구조, 내야 구조 또는 불연제를 해야 되는 거고, 바닥에 설치해야 되는 설비는 집유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번, 5번 했고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셀프 주유소 전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유소 내부에 이제 경유하고 휘발유를 주입할 수 있는 장치, 우리 이제 기계 장치.
운전하시는 분들은 요거 잘 눈에 익으시죠. 그다음 요걸 보여주고 요 부분만 따로 확대를 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가와 나의 기기에서 요 왼쪽에 있는 게 가고 오른쪽에 있는 게 나인데 토출되는 주유 상한량의 합계가 얼마냐? 뭐 합계를 물어보는 거니까 가가 휘발린지 나가 휘발린지 뭐 물론 당연히 문제에서 가는 경유라고 했으니까 경유, 오른쪽은 휘발유라고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때 주입할 수 있는 이 기기에서 토출되는 주유 상한량의 합계를 물어보고 있는데 경유 같은 경우에는 200리터 이하로 휘발유는 100리터 이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더해주게 되면 당연히 얼마가 되죠? 300리터가 될 거고요. 또 이 각각의 기기에서 토출되는 위험물의 지정 수량의 합계는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경유의 지정 수량은 얼마입니까? 경유는 이석유의 비수용성이기 때문에 이제 1000리터가 되겠고요. 지정 수량이. 이건 지정 수량 얘기입니다.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200리터가 되죠. 200리터. 1석유류 중에 비수용성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지정 수량을 더해주게 되면 1200리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문제 푸시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에서 이번에도 역시 주유치급서 전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유소 가시면은 사무실이 있죠. 네, 사무실을 보여주고 사무실 왼쪽으로 큰 유리 창문을 보여주고 오른쪽엔 작은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때 왼쪽에 설치되는 큰 유리의 재질은 무엇인가? 자, 이런 경우 사무실 등의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등의 창이나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화유리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강화유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문제는 바닥으로부터 30cm 높이에는 창은 개방 구조로 해야 되는지 또는 밀폐 구조로 해야 되는지 쓰시오 그랬는데 이 창의 경우에는 당연히 밀폐 구조고요. 또 다른 창 이런 경우에는 이제 1m 이하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면에서 이제 이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똑같은 그림은 아니겠죠. 일단 이 그림에서 의미하는 바는 작업 공정하고 연속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용도가 다른 공간이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방화성 위한 격벽을 딱 설치했단 말이에요. 자, 이 격벽에 설치하게 된 출입구 명칭이 뭘까요? 당연히 자동 폐쇄식 갑종 방화문이 되겠고, 요 지붕으로부터 돌출된 거는 이건 길이는 얼마로 해야 되느냐? 50cm 이상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뭔지 아시죠? 이동 탱크 저장소입니다. 이동 탱크. 그래서 문제 보시면 첫 번째 안전 칸막이의 수는 최소 몇 개로 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16,000리터의 이동식 저장 탱크를 보신다. 문제 좀 볼까요? 지금 보시면 16,000리터 이동식 저장 탱크라고 했기 때문에 안전 칸막이 수는 안전 칸막이는 4,000리터마다 한 칸을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6,000리터가 되려면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각각을 4,000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칸막이 수는 몇 개예요? 3개죠. 3개. 그래서 칸막이 수는 3개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파판은 하나의 구획 부분에 몇 개 이상을 설치해야 되는가? 이거는 방파판은 2개죠. 진행 방향하고 평행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낯선 색깔이죠. 보통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장소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이제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한다고 했던 건데 일단 이게 틀린 거예요. 문제에서는 이런 걸 보여주고 나서 바깥 날씨는 비 오는 날이고 옥내전소 이건 빨간색, 적색으로 보여줬단 말이죠. 자, 게시판에서 누락되거나 틀린 부분을 한 가지만 쓰시 없으면 없음이라고 쓴다 그랬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저장소, 옥내 저장소라고 하는 것이 백색 바탕에 흑색 문자로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내용 중에 잘못된 거. 내용 중에는 일단 지정 수량 배수가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유품 수배자라고 외우라고 했는데 유품 수배자. 그래서 지정 수량 배수가 빠졌어요.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